라식 나색이 처음 나오면서 이게 뭐가 더 좋아진 건지, 그리고 이 수술 후기가 어떤지 상당히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부분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프라인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그동안 시력교정술에 관심은 있었지만 뭔가 결정은 좀 어려우셨던 분들, 혹은 광고가 아니라 실제 후기가 어떻고 팩트 기반의 그러니까 팩트 기반의 이런 사실적인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첫 퍼스널라이즈 데이 행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널로 어렵게 모신 이 두 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퍼스널라이즈의 국내 최초로 시행을 하시고 이 시력의 한계를 1.0에서 1.2 여기서 그치지 않고 1.5에서 2.0까지 이렇게 시력 결과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강남 퍼스트 삼성안과의 최성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3년 인생 동안 시력교정술을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확신을 갖고 작년에 최성호 원장님께 퍼스널라이즈 라식을 받은 후 현재 시력 2.0 거의 목소리는 몽골인 시력을 갖게 된 아이콘 서지컬의 세일즈팀 윤건영 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될 순서는 먼저 최성호 원장님과 이제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이런 시력교정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특히 퍼스널라이즈에 대해서 딥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진 후에 이제 건영님의 퍼스널라이즈의 결심 계기, 수술에 대한 생생한 후기 등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최성호 원장님께 제가 대표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들 사전에 전달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함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호입니다. 저는 저희 안과가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요. 퍼스트 삼성안과라고 홍보를 많이 한 안과는 아니고요. 그냥 발표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안과 선생님들한테는 좀 유명합니다. 저희 안과는 주로 이제 일반적인 백내장, 라식 나색도 많이 하지만 주로 이제 다른 안과에서 치료 잘 못하는 좀 어려운 케이스들,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못하거나 포기했던 그런 환자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런 분들을 좀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안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수술에 대한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계속 모아서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응용할 수 있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기 같은 것들이 많고 데이터도 오늘 좀 일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내용 중에는 이번 주 일요일날 삼성 서울병원에서 하는 또 심포지엄 큰 게 있는데 거기서 또 퍼스널라이즈를 소개할 기회가 있어서 지금 퍼스널라이즈가 나온 지가 거의 1년이 저희 안과는 1년 됐거든요. 6개월 데이터를 통계를 내서 그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일부도 오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6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선 라식, 나색, 스마일 등의 시력교정 수술이 너무 많다. 어떻게 다를 건가? 이제 라식, 나색, 스마일은 이제 조직을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그 방법에 따른 수술 과정의 차이이고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여기 PRT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라식 수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라식 수술. 그 라섹이 워낙 회복도 더디고 통증도 있고 또 이제 상처가 아문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시력이 좀 편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좀 전 세계에서 라섹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사실은 라섹이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 부작용도 많아요. 감각 혼탁이 생길 수도 있고 안구건조증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게 우리나라 그 홈페이지 그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들어가면은 제일 안전한 수술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에서는 라식이랑 라섹 비율이 거의 8대 2나 9대 1입니다.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특별하게 라섹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라섹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꽤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편을 만드는데, 절편을 만들 때 예전에는 칼날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좀 부작용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빠르고 시력의 질이 좋다 보니까 라식이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스마일이라고, 최근도 아니죠, 벌써 한 13년 됐는데, 14년 훨씬 넘었는데요. 그 스마일이 이제 femtosecond 레이저라고 해서 이 레이저로 이제 각막 절편도 만들고 또 그 조각을 만들어 시력 교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나오면서 이제 올 레이저 라식으로 바뀌었어요. 훨씬 더 안전한데, 그 안전한 대신에 그 라식 레이저, femtosecond 레이저가 워낙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식의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에서 라식에 밀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안과 의사들이 라식을 포기하고 라섹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니면 스마일로 넘어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라식이 이렇게 그 위험한 수술처럼 포장이 되어 있고 잘 안 하는 수술처럼 돼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일이 이제 그 femtosecond 레이저라고 하는 장비로 그 각막 안에 조각을 만들어서 작은 상처로 조각을 빼내는 건데, 제가 스마일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 임상실험부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이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엉망이었고, 한 5명 수술하면 3명이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 좀 엉망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레이저 파워 이제 문제도 좀 있었고, 또 이제 레이저가 고르지가 않아서 그 조각을 만들고 빼낼 때 유착이 심해서 이걸 저희끼리 말하기로 그냥 뜯어넥토미 한다고 해서 뭐 뜯어내야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고, 요즘도 종종 생겨요. 근데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니까. 근데 간혹 그런 문제 때문에 시력이 안 나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안과에 종종 의뢰가 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식 스마일, 이거는 이제 근식 난치만 교정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기에 안경은 근식 난치만 쓰니까 그것만 교정하니까 그걸로 편하게 살 보이니까 그것만 교정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보통들 생각을 하시죠. 근데 안과 의사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사실은 시력의 질을 따지는 건 근식 난치만 교정하는 거 말고 또 불규칙 난치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밑에 절삭 프로파일은 장비와 프로그램이마다 다양합니다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술 과정은 라식 스마일로 교정을 하지만 실제로 각막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력의 질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장비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절삭되는 패턴을 결정해준 프로그램이 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력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그 퍼스널라이즈는 그 프로그램, 그 절삭 패턴을 결정해준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통념 같은 거를 좀 깨기 위해서 준비한 화면인데요. 제가 이제 AI 성형외과라고 하는데, 거기는 컴퓨터가 다 수술해주고 원장도 다 컴퓨터입니다. AI가 하는데, 가서 이제 컴퓨터에다 입력을 합니다.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 얼굴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아주 멋진 얼굴을 기대하고 수술대에 누워서 눈을 떴어요. 이런 얼굴이 나왔어요. 실패하기 힘든 얼굴이죠, 연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굴로 정말 실패하면 정말 능력이 없는 연예인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형외과 가서 수술한다 그러면은 그냥 좋은 멋진 얼굴을 기대를 하겠지만, 이제 시력 교정 수술도 비슷합니다. 당연히 좋은 시력, 안경 쓴 시력만큼 편하게 잘 보길 원하지만, 실제 시력 교정 수술은 기존에 알고 계신 라식 스마일들은 각막을 깎으면 깎을수록 시력의 질이 더 떨어집니다. 1.0 시력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얼굴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AI는 워낙 정직하다 보니까 프롬프트를 잘못 입력해서 옥동자가 되는데, 옥동자가 예전에 TV에 나올 때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들하는 얘기했던 거, 유행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안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시력 교정 수술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시력의 질에 관련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광고로 승부를 걸게 되고, 또 스마일이라고 하는 수술이 사실은 워낙 인기가 많고 또 많이들 좋아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스마일을 하고 나서 시력이 잘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좀 고생을 하셔가지고 재수술하는 병원 바꾼 모양에다가 치료가 안 돼가지고 저희 안과에 오셔가지고 수술하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안과에는 거의 하루에 최소 두세 번씩은 재수술 때문에 오시는데, 대부분 시력이 1.0 보고 오세요. 근데도 재수술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운영하는 그 네이버 카페인데요. 사실은 그대 미친 남자라고 제 직원이 지어졌는데 그 줄임말로 눈미남이라서 이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희 그 질문으로 올라온 그 제가 답변을 매일 직접 해주거든요. 보시면은 재수술 예정 환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수술 환자인데 이분도 재수술 환자고요. 이분은 퍼스널라이즈 그냥 첫 수술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많으셔서 질문하신 강막 혼탁 제거하는데 이분은 라섹 수술하고 나서 원시가 엄청 심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이종부등신데 이분은 노안 라섹 수술하셨는데 시력이 너무 이상하게 나오니까 1.0이 나오는데 눈이 아프다고 해서 하신 분이고 또 여기 원장님 문의들이 있다 이런 거 다 재수술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재수술 환자분들이 저희 학과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치료를 할 것 같은데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냥 일반적인 라섹 스마일이 아주 장밋빛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 대부분 컨트라나 퍼스널라이즈로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라섹이랑 일반적인 라식, 그 다음에 스마일, 컨트라, 퍼스널라이즈의 결과를 간단하게 그냥 대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근시교정외과는 어떤 수술이든지 비교적 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난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라섹은 결과가 좋은데 이제 스마일이나 컨트라는 약간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퍼스널라이즈는 아주 좋아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수술 중에서 가장 기초도가 높고 결과를 볼 때마다 와, 정말 좋은 수술이다. 제가 스스로 감탄할 정도로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원시 같은 경우에는 라섹 어떤 수술하는 결과가 썩 좋진 않은데 컨트라가 그나마 제일 괜찮고요. 퍼스널라이즈는 원시 교정은 아쉽게도 그 소프트웨어가 지원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가장 큰 관건, 핵심되는 게 블리칭 난시인데, 블리칭 난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술을 하면 할수록 빛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 성질이 생겨서 눈에 그 초점이 정확하게 한 곳에 맺혀야지 우리가 더 좋은 시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블리칭 난시는 그 반대대로 빛의 시력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기존의 라섹 스마일들은 다 증가를 시키고 근시교정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증가를 하는 비례해서 증가하는 특징이 있고 기존에 이제 컨트라라고 이제 그 아이콘에 아주 훌륭한 표현이 있는데 컨트라도 이제 중간 정도 이상의 근시가 있으면은 이제 블리칭 난시가 좀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유일하게 퍼스널라이즈만 수술 장애에 비해서 감소를 하고 또 근시 교정량이 많아져도 크게 증가를 하지 않는 가장 아주 훌륭한 수술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맞춤형 수술이 이제 퍼스널라이즈가 이제 맞춤형이라고 하는데 맞춤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라섹 스마일은 여러분들 뭐 수술 전 안과 홈페이지에 가면은 수술 전 검사를 50건 한다, 70건 한다 하는데 그 검사 데이터는 수술할 때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냥 홍보용으로 쓰는 거고 실제로는 각막 지용도 검사하고 이제 눈속 신경이 이상이 없는지 각막 두께 정도 한 3가지 검사면은 이 사람의 수술 여부 어떤 종류의 수술을 할 건지 다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이제 그 맞춤형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예전에 웨이브 프론트 라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결과가 지금은 최근에 나온 일반 라식입니다. 결과가 더 안 좋아서 도태된 기술로 돼버렸고 컨트라 비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그 맞춤형 수술의 원티어인데 컨트라 비전이 저도 여태까지 꽤 많이 해요. 우리나라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제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컨트라 비전은 각막의 모양, 검은자, 각막 부분을 좀 매끈하게 만들어서 시력의 질을 올려주는 수술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눈까지 이제 그 빛이 통과해서 망막에 예쁘게 초점을 맺혀주면은 우리 망막은 시력이 1.5나 2.0까지도 구분을 해낼 수가 있는데 초점이 정확히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각막 모양이 이뻐진다고 해서 초점이 다 맺혀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게다가 콘트라는 이제 중간 정도 이상의 근시, 그러니까 한 3개부터 넘어가는 근시에서는 구면수차라고 하는 밑번짐을 유발하는 블리칭 난시가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고도 근시에서는 이 수술을 권하지 않거든요. 근데 퍼스널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근시 난시도 기기가 다 직접 측정하고 또 각막뿐만 아니라 안구 전체의 불빛의 난시를 다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눈에 그 2000여 개의 불빛을 각막 부위별로 쏴서 초점이 한 곳에 맺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데이터까지 수술에 사용이 돼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각막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해서 초점이 하나로 맺혀지도록 각막 절삭 패턴이 다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2.0까지도 가능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술 후 결과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스마일, 좋은 수술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스마일인데,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절삭된 면인데, 동공이 여기 검은색 점선입니다. 근데 동공이 가운데 있는데 절삭된 부분 위로 올라가 있죠. 이게 절삭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절삭된 부분이 경계 부분은 갑자기 모양이 변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빛 번짐이 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어두운 데 가면 빛이 아주 길게 늘어지고 또 모니터를 볼 때 글자가 2개로 보인다고 하세요. 시력은 1.0이에요. 그래서 재수술하러 오셨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옆에 그 컨벤셔널 PRK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라섹인데 다른 학과에서 라섹 수술을 하고 오셨는데 야간에 빛 번짐이 심하다고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동공은 약간 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절삭된 부분이 위로 올라가 있고, 또 여기 숫자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숫자가 그 위하고 아래하고 대칭을 이루고 있어야지 좋은 각막인데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편차가 심하다는 건 각막이 비대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술 자체가 스마일이랑 뭐 라섹이랑 이런 수술 자체가 각막의 비대칭을 유발해서 시력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제 야간의 빛번짐, 뭐 백지 이런 것들 유발을 하는 건데, 여기 수술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 뭐 적응을 하셔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의 분입니다. 특히 스마일 하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제가 다 나중에 저희 데이터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컨트라 비전 시력 1.5라고 저희가 수술하는 분인데, 보면은 여기 아주 넓게 절삭된 부분을 볼 수 있고, 이 붉은색은 광학부라고 해서 도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저렇게 넓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옆에 라섹이랑 스마일 보면은 이게 광학부라고 된 부분이 모양이 되게 좁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저게 넓어야지 그 동공의 크기에 상관없이 더 좋은 시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옆에 퍼스널라이즈 2.0, 저거는 저희 우리나라 1호 퍼스널라이즈 받으신 저희 직원의 눈인데, 보시면은 이 붉은색의 폭을 보시면은 이거랑 비교해서 거의 2배 이상 되죠. 저분은 이제 2.0 시력을 보고 있는데 수술 전에 그 최대 규정 시력이 1.2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퍼스널라이즈하고 2.0까지 올라왔고, 또 수술 전 지형도를 보면은 여기 위하고 아래하고 이제 각막 형태를 지도처럼 보여주는 비대칭이 좀 있는 분인데 수술하면서 비대칭이 사라졌어요. 빛 번짐 오히려 줄어드는 방향으로 수술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퍼스널라이즈가 이 한 케이스만 보여드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광학부의 크기를 좀 제가 비교해보기 위해서 강조를 하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했던 퍼스널라이즈, 외국에서는 웨이브라이트 플러스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고, 그 다음에 WF 라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폰의 EX500으로 시행한 일반 라식, 그 다음에 그 컨트라 비전이라고 하는 게 컨트라 라식이고, 그 다음에 레티큘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스마일, 제가 다 수술했던 케이스들 데이터를 모아서 약 4디옵터에서 5디옵터 사이에 근시를 교정했던 데이터입니다. 한 1.0 이상을 본 분들 대상으로 통계를 했는데 수술 전에 1.0 이상을 예상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이 이번에 제가 발표하게 될 퍼스널라이즈의 6개월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TKC, 컨트라, 엘리가, 스마일, 아래쪽이 일반 라식인데요. 1.5 이상 그 비율을 보시면은 지금 퍼스널라이즈는 71%, 그 다음에 컨트라는 36%, 그 다음에 스마일은 43%, 일반 라식은 45%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각막 좀 모양이 안 좋은 분도 있고, 또 약시 환자분들도 있고, 또 그 노안 라식 40대에서 그 시력을 완전히 근시를 다 제거를 안 하고 일부러 근시를 좀 남겨서 약간 시력이 좀 일부러 낮은 분들도 포함이 된 그 결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 다 제외하고 그 결과를 보면 88%가 1.5 이상 시력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나온 그 퍼스널라이즈 관련된 논문을 보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결과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논문 보고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도 설마 나올까?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하면서 했는데 해보니까 그거보다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안과는 지금 그 스마일 장비 2대 있는데 지금 작년 8월달부터 다 중단된 상태고 퍼스널라이즈만 하고 있습니다.